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현대로템 주주분들, 지금 가장 궁금한 게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겠죠? 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추세 상승하는 종목을 끌고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구간이 끝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라고요. 주식은 항상 파동을 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SK 하이닉스만 봐도 그렇죠? 지금 사상 최고가로 또 경신했는데 작년 2024년 7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쫙 눌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다른 투자자분들이 계속 올라타다 보니까 무거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가볍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눌림목 구간을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현대로템도 똑같아요. 최근에 좀 눌림을 줬던 게 작년 12월하고 올해 1월, 여기서 한 차례 쫙 눌림을 줬었죠. 이때 빼고는 지금 특별하게 아직 눌림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끝이냐 아니냐만 따져보면 되는 거거든요.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목 추천부터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면 손해겠죠?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뒀으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제가 첫 번째로 따지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수급적인 부분이에요. 현대로템을 2025년부터 지금까지만 봐도 외국인들이 수급을 끌고 있어요. 나머지 투자자분들의 수급은 제가 그다지 신경 쓰지도 않는데 2024년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거든요. 2024년까지만 한번 볼게요. 어떤 상황이에요? 외국인들이 860만 주 물량을 매집한 상태죠. 2023년도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지금 현대로템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급이 외국인들이 약 1500만 주의 물량을 쥐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수급 흐름이 왜 중요한지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세한 수급 분석과 시황 브리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외국인 매매 동향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로는 현대로템 실적이겠죠. 지금까지 현대로템이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실적이 좋아서예요. 실제로 원래 현대로템은 평범하게 돈을 벌던 회사였어요. 뭘 했냐면 철도 사업을 하고 궤도 장비, 흔히 얘기하는 탱크, 방산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소 쪽도 진행하고 있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철도 사업부터 보면 현대로템은 지하철이나 고속철도 같은 철도 차량을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가 평소에 타는 지하철 중에 현대로템에서 만든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사업은 꾸준하긴 하지만 폭발적인 성장은 어려운 분야였어요. 궤도 장비, 특히 탱크 같은 방산 쪽은 어떨까요? 여기가 지금 현대로템 실적 폭발의 핵심이에요. 현대로템이 만드는 K2 흑표 전차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 탱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인기가 많아요. 왜 인기가 많을까요? 당연히 성능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기 때문이에요.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나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같은 거랑 비교해봐도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좋은데 가격은 30% 이상 저렴해요. 수소 사업도 있긴 한데 아직은 미래 성장 동력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수소 트램이나 수소 철도 차량 같은 걸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전부 다 정부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변동성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현대로템 물건만 가지고 모든 방산을 바꿀 거냐? 그게 안 되잖아요. 정부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고 계획적으로 집행되니까 급격한 매출 증가는 어려웠던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완전히 폭발적인 실적이 나와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방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거든요. 특히 동유럽 국가들이 완전히 긴장한 거예요. 우리도 러시아의 위협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방산 장비를 급하게 사들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독일이나 미국 무기들은 너무 비싸요. 그래서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고 실적이 실망할 수 있는 요인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방산업계 전망과 현대로템의 장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자세한 분석 영상으로 다뤄드릴게요. 이런 거시적인 흐름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자,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대외적인 부분인데요. 방산 쪽이 더 이상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동유럽 쪽으로 불안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방산이 얼마나 좋아요? 가성비가 좋다고 하죠. 지금 독일의 전차, 미국의 전차에 비해서 우리나라께 30% 이상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루마니아, 폴란드,
이런 동유럽 국가들이 계속 우리나라 방산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왜 한국 방산이 30% 이상 저렴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발비 회수 방식이 달라요. 독일이나 미국은 무기 개발에 들어간 연구 개발비를 제품 가격에 많이 반영해요. 근데 한국은 정부에서 기본적인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비용을 제품 가격에 다 전가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두 번째는 인건비예요. 아무래도 독일이나 미국 대비 한국의 제조업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죠. 하지만 기술력은 결코 뒤지지 않아요.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더 뛰어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대량 생산 효과예요. 한국은 자체 군대에서 사용할 물량도 상당하고 수출까지 고려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단위당 생산 비용을 더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의 K2 전차를 대량으로 주문했어요. 루마니아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니까 당연히 한국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수요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계약하면 유지 보수, 부품 공급, 추가 구매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현대로템이 급락이 나올 만한 이유도 없다고 봐요. 만약에 급락이 나오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7만원짜리가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왔어요. 43,650원까지. 그 당시에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때도 다들 현대로템 끝났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왔어요. 당연히 급락만 나오면 끝났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 급락이 왜 나왔을까요? 사실 펀더멘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회사 실적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 수주가 취소된 것도 아니었거든요. 단순히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안 좋았어요. 금리 인상 우려나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것 때문에 성장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던 시기였거든요. 현대로템도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급락이 나오면 물량을 더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거든요. 회사의 펀더멘털은 그대로인데 주가만 떨어진 거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실제로 43,650원에서 바닥을 찍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쭉쭉 올라왔잖아요. 지금 20만원대까지 왔으니까 그때 급락에서 산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둔 거예요. 그런 걸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아요. 급락하고 있을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섭거든요. 하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급락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급락 구간에서의 매수 전략이나 리스크 관리 방법도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거든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해드리니까 꼭 들어와 보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조금 눌림을 받을 건데 얼마까지 눌릴 수 있냐?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대략적으로 19만원 정도까지는 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먼저 19만원까지는 열어두셨으면 좋겠고요. 눌림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육안으로 보시면 두꺼운 매물대가 하나 보이시죠? 지금 가장 두꺼운 건 10만원 구간에 있지만 이 매물대 구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매물이 뭐예요? 말 그대로 매도 물량이라는 뜻이잖아요. 매도 물량을 흡수하기 위해선 새로운 매수에 대한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로템이 빠지진 않고 그냥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거래량이 한 차례 들어오면서 22만원 구간을 지나갈 때 그때 거래량이 또 들어오면 바로 눌림목이 끝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고가권인 거는 인식하는 상태에서 물량을 모아 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이런 매물대 분석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하나의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공략해야 돈을 버실 수 있는지 예시 종목으로는 시공테크라는 종목 가져왔어요. 제가 4,710원일 때 시공테크 분석했었는데 당시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서 눌렸기 때문에 4,400원 정도에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식은 항상 가격이 올라야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근데 수익이 난다는 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야 돼요.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구간이 어디일까 생각해 봤어요. 바로 매물대라는 게 우리 주주분들이 꼭 집중하셔야 되는 가격대더라고요.
매물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매물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거든요. 실제로 매물대 아래서의 주가 움직임은 어떤가요? 굉장히 재미없어요. 결국은 매물대를 돌파하면 그 다음부터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더라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조정을 받기도 하는데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텔레그램에서 이런 매물대 분석 차트도 실시간으로 공유 드리고 있어요. 더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시면 꼭 들어와 보시고요. 60분 봉으로 가서 보면 우상향의 정배열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중간 눌림목 구간을 계속 만들어줬어요. 제가 4,400원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4월 7일에 저가가 4,345원까지 눌렸어요. 충분히 4,400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많았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시공테크가 왜 4,400원 근처에서 바닥을 찍었을까요? 바로 그 구간에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매물대라는 건 과거에 많은 거래량이 몰렸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는 자연스럽게 지지와 저항이 생겨요. 4,400원 근처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 구간에서 매물대가 지지 역할을 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이 나왔죠. 이게 바로 매물대를 이용한 투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시공테크의 또 다른 특징을 보면 매물대를 돌파할 때마다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거든요. 매물대 돌파 그리고 거래량 증가,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야 진짜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봉으로 돌아가면 앞쪽에서 결국은 한 차례의 물량 매집이 진행되고 이 매집한 물량의 가장 두꺼웠던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는 종목들로만 우리 주주분들이 찾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봉에서도 똑같아요. 매물대 아래에서는 절대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매물대 아래에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매매했다면 이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가격은 어차피 위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눌림목을 공략할 때도 결국은 눌렸을 때 매수하는 건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더 빠르게 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텔레그램에서 이런 매물대 돌파 전략 더 자세히 배워보세요. 주주분들께서도 항상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매물대 라인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실리는구나, 이 부분만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시공테크도 아무리 싸게 4,000원 구간에 샀다고 하더라도 얘를 쭉쭉 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매매할 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한 분석들도 같이 곁들이는 게 바로 투자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월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들어왔던 거래량을 찾는 게 진짜 주식의 핵심이에요. 주주분들이 크게 상승을 먹고 싶다고 하시면 바닥에 매물대가 깔려있는 종목들을 꼭 선정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야만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어요. 바닥에 매물대가 깔렸다는 건 결국은 주식에서 매집이 이미 진행됐다는 거고, 이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2차에 대한 파동을 일부러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결국은 각 가격에서 거래량이 빠진다면 주식은 거래량이 들어와야만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각 매물대 구간에서 더 이상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공테크도 결국은 마지막 4월에 고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빠지면서 지금까지 완전히 나락을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머리 위에 매물대가 지금 완전히 깔려버렸죠. 지금 딱 보시더라도 머리 위로는 못 가는 거예요. 이 매물의 압박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주주분들이 매매하실 때 계속 떨어졌을 때, 눌렸을 때 매매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사자마자 바로바로 빨리 올라가는 걸 노린다면 이 매물대 구간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텔레그램에서는 이런 매물대 구간 돌파 시점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더 정확한 타이밍 잡고 싶으시면 꼭 참여해보세요. 지금도 바닥에서의 매물대를 장악하는 종목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주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정말 거래량은 매물대 라인에서 밖에 터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매물대 라인의 밑에 있다 위에 있다, 주가 위치에 따라서 우리 매매 방식만 한번 바꿔보자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서 매매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매물대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기다리는 게 맞아요. 급하게 들어가봤자 매물대에 막혀서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신 매물대 근처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지켜봐야 돼요.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매물대를 테스트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그때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가 바로 진입 타이밍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가짜 돌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돌파와 동시에 거래량이 터지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거래량 없는 돌파는 대부분 가짜예요. 진짜 돌파는 반드시 거래량이 뒷받침되거든요. 시공테크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케이스도 모두 거래량과 함께 돌파가 나왔어요. 매물대라는 거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기존에 설명하던 종목으로 넘어가서 최종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현대로템, 월봉으로 와서 최종 요약을 할 건데, 저는 종목을 항상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이렇게 두꺼운 매물대가 바닥 구간에 있는 걸 굉장히 선호해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간 것만 보시면 정배열 상승이 좋다고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정배열이 올라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매물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매물이 너무나 두껍기 때문에 이 매물을 다 소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종목을 선정할 때도 이렇게 바닥에서 매물대 상단에서 놀고 있을 때를 좋아하는 거예요. 매물대 하단까지 내려왔으면 올라가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빨리빨리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하면 기업에 대한 분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 진입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매물대의 두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두꺼운 매물대일수록 돌파했을 때 상승폭이 더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그 가격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현대 로템의 경우도 지금 22만원 구간에 정말 두꺼운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게 돌파되면 그 위로는 상대적으로 매물이 적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번 뚫리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매물대를 볼 때 시간축도 중요해요. 일봉에서 보는 매물대와 주봉에서 보는 매물대, 그리고 월봉에서 보는 매물대가 다 다르거든요. 저는 보통 여러 시간축을 동시에 보면서 매물대가 겹치는 구간을 찾아요. 그런 구간일수록 더 강한 저항이나 지지 역할을 하거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시원하게 잘 올랐죠. 잘 보시면 매물대 상단을 표시해 드릴게요. 대략적으로 10만원 구간이거든요. 10만원 구간을 가기 전까지 보시면 두꺼운 매물대가 자리 잡고 있죠. 매물대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움직임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근데 매물대를 돌파해서 나왔거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게 언제였냐면 2023년 3월이었어요. 그래서 현대 로템보다 더 상승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나왔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케이스를 더 자세히 보면 2023년 3월 매물대 돌파 당시에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10만원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지쳤거든요. 아, 언제 올라가냐 이러면서요. 근데 어느 순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10만원을 한 번에 뚫어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물 흐르듯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10만원 위에는 매물대가 별로 없었거든요. 매도할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위로 쭉쭉 올라간 거죠. 이게 바로 매물대 돌파 투자의 묘미예요. 두꺼운 매물대만 뚫고 나가면 그 위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약해서 빠르게 상승할 수 있거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반대로 현대로템이 후속으로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건 2023년 3월만 하더라도 얘는 매물대에 갇혀 있었어요. 완전히 안에.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근데 현대로템은 어떤 상황이냐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023년 3월에 했던 그 매물대 돌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22만원 구간이 바로 그 핵심 매물대거든요. 지금도 저는 이런 종목이 계속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종목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 나오실 거예요. 오늘 설명드린 매물대 분석법으로 직접 발굴한 유망 종목들을 텔레그램에서 미리미리 공유하고 있어요.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적용 사례까지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니까요.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